안녕하세요. 2달 만에 영상을 업로드한 호주바리입니다. 지난 2022년 6개월의 정리를 하자면 2022년 6월 멜번으로 워홀 왔다. 한 달 동안 잘 지내다가 7월 돌연 빡빡이를 만났다. 2달간 잘 지내다가 또 돌연 10월 그는 훈련소를 갔고 12월 다시 컴백했다. 2022년 12월 훈련소 수료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 전 로드트립을 갔다. 호주에 와서 가장 신기한 점은 거리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서울, 부산까지 대략 500km. 넉넉하게 500km면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다. 로드트립을 가며 나는 거리 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립했다. 이들은 타투를 받으러 비행기를 타고 온다. 물론 운전도 한다. 타즈마니아에서 멜번, 캔버라에서 시드니, 비행기로 1시간 반, 인천에서 일본까지의 거리를 그들은 타투를 받으러 와주는 것이다. 새삼 내 손님들께 무한 감사를 드린다. 어쨌든 우리는 내가 박은 바로 그 차 붕붕이로 로드트립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멜번에서 출발했다. 우리의 계획은 멜번에서 직선거리로 케언즈까지 가는 것이다. 빡빡이는 나에게 호주의 찐 자연 풍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나는 호주 알못이었으므로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거니 생각했다. 해안도로를 타지 않은 이유는 최단거리, 최단시간으로 케언즈에 도착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케언즈를 짓고 선샤인 코스트, 골드 코스트로 내려와서 시드니를 지나 멜번으로 다시 돌아올 계획이었다. 미리 말하지만 이것은 관광이 아니었다. 도장깨기였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은 첫날부터 빠그라졌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코바였다. 하루에 대략 1000km씩 달리기로 하고 중간 지점에 모텔을 미리 예약해뒀다. 1000km면 1시간에 100km라 치고 대략 10시간이다. 날이 밝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풍경들이 재밌다. 풍경들이 자꾸 달라진다. 집에서 싸온 김밥들을 먹으며 풍경들을 감상한다. 그리고 목적지를 300여 킬로 앞두고 홍수로 잠긴 길을 만났다. 이때까진 재밌었다. 갔던 길 되돌아가는 중. 그렇지만 돌아가는 길은 없다. 왜냐면 우리도 알고 싶지 않았다. 구글맵을 부정하며 몇 시간을 돌고 돌아 갈 수 있는 우회도로에 모두 가보았다. 막혔다.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다. 나는 마냥 신기했고 빡빡이는 멘붕에 빠졌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갑자기 시드니로 가자고 했다. 아는 길로 가야 마음이 편하다나 뭐라나. 그러나 나는 또다시 몇 시간을 앉아있을 자신이 없었다. 물론 운전자가 더 힘들겠지만 어쨌든 모두를 위해 시드니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구글맵을 뒤져보니 가장 가까워 보이는 마을의 구색을 갖춰 보이는 곳은 투보. 투보로 가. 그냥 가. 크리스마스 이브였지만 다행히 퀘스트에 빈 방이 있었다. 10시간 운전이 쉽지 않구나 깨달았다. 당연히 내가 운전한 것은 아니다. 둘째 날, 해가 지면 도로는 야생동물들의 천국이 된다고 했다. 그는 해지고 운전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기에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야 했다. 안개 낀 길을 헤치고 가다 보니 어느새 해가 떴다. 북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느끼면서 호주라는 나라는 확실히 정말 거대하구나 깨닫고 있었다. 올라가면서 지형도 바뀌고 날씨도 시시각각으로 바뀐다. 기차는 끝도 없이 이어져 있다. 너무 신기하다. 주 이동을 2번 해서 퀸즐랜드에 도착했다. 휴게소에서는 알감자랑 떡볶이를 먹어줘야 하는데 없어서 너무 아쉽다. 비가 온 덕에 유리창에 다닥다닥 부딪혀 죽은 나방들이 씻겨 내려갔다. 로캠튼 도착. 오는 길에 예약한 모텔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이제 완연한 한여름 날씨가 되었다. 이곳에도 중국 음식점은 존재한다. 셋째 날, 슬슬 바다가 보이기 시작한다. 드디어 케언즈 근방에 도달한 듯하다. 그런데 점점 구름이 끼더니 케언즈로 올라가는 길은 폭풍우가 쏟아졌고 열대우림은 구경할 수 없었다. 상관없다. 이름만 들어도 벌레가 우글거릴 것 같은 열대우림은 날이 좋아도 가고 싶지 않았다. 케언즈는 때맞춰 우기였고 솔직히 무엇이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는 나의 심정이다. 참고로 유명한 장소나 관광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나보다 100배 1000배 잘 찍는 여행 유튜버들이 이미 많이들 소개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도장 깨기 영상이다. 그냥 현지 식당에 가서 삥삥이를 하다가 밥값을 벌었다. 저녁을 먹고 주식을 또 먹고 그냥 열심히 먹었다. 예뻐 얘기 중에 뭐야?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케언즈에서 선샤인 코스트로 내려오는 길. 사실상 진짜 휴가는 선샤인 코스트에서 보낼 예정이었다. 또 경치 구경을 하고 또 기차 구경을 하고 잠깐 내려서 피어를 걷기도 했다. 신기한 것은 소나무 숲이 격자무늬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치 현실판 동물의 숲을 보는 기분이다. 그렇다. 나는 요새 동숲에 꽂혀 있다. 왜 호주에서는 전봇대 기둥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나무인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도착한 선샤인 코스트는 가히 나의 최애 스팟이 되었다. 야생의 캥거루를 보았다. 이것은 학교에 캥거루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캥거루 집에 학교가 끼어든 꼴이다. 졸려가지고
나무에 달려있는 게 열매인 줄 알았는데 새였다. 곱고 흰 모래와 여기가 여기를 그러면은 가도 빛이 저기를 가도 빛이. 물로 봐? 이름이 왜 선샤인 코스트인지 알 것만 같은 햇살. 한때 선샤인 코스트에 살았던 빡빡이가 좋아하는 피시앤칩스 집에 갔다. 그리고 이곳에서 2023년 새해를 맞이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새해 맞이를 위해 모였다. 타지에서 맞이하는 첫 새해였다. 근처에 산골 동네 구경에 갔다. 몽트빌이라고 하는 곳이다. 경치 구경하기 좋다. 예쁘네 아주. 누사비치는 또 다른 느낌. 어. 계절이 반대인 것부터 시작해서 도마뱀까지 태어나서 온통 처음 보는 것 투성이다. 선샤인 코스트에서 며칠을 머무르고 다시 남쪽으로 출발. 브리즈번을 지나고 골드코스트에 도착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아무리 좋은 풍경도 계속 보면 감흥이 떨어지는 법이다. 그래도 다시 보니 예쁘긴 하다. 어쨌든 사진만 찍고 다시 차에 탔다. 솔직히 말해서 이때부턴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었다. 나는 확실히 여행 유튜버가 될 수 없다. 여행을 즐기지 않는다. 나는 게으르다는 사실을 또 깨달았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오로지 집에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길이 되었다. 시드니 조금 위에 위치한 고스포드 한식당에 가서 미친 듯이 한식을 흡입하고 새벽에 단단히 탈이 났다. 시드니를 찍고 달리고 또 달려서 드디어. 멜번 도착. 홈스윗 홈이다. 이제 겨우 6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정감 가는지 모르겠다. 멜번 역시 더웠지만 윗동네에 비하면야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새집 정리에 박차를 가했다. 2023년 1월 새집에서 새해가 시작되었다. 지금 영상을 정리하면서 돌이켜보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새로운 동네 주변을 산책하며 이제 이곳에서 1년 동안 잘 살아보자 하고 다짐했다. 그리고 빡빡이는 6개월 뒤 갑자기 시드니로 부대 발령을 받아버렸다. 진짜 킹받는다.